원장님, 제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앞니가 좀 삐뚤빼뚤해가지고 교정 치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앞니만 부분 교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거 괜찮을까요? 이제 사실 그런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밀하게 적용하면 많은 경우에서 전체 교정 치료가 필요로 한 경우인데 환자분은 앞니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조금 넓게 보면 한 전체 환자의 한 5% 정도가 그런 부분 교정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조금 엄밀하게 보면 한 1% 정도가 그러니까 나머지 99% 정도는 아니고 1% 정도가 부분 교정을 해도 치료 결과가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우가 1% 정도밖에 안 된다. 5에서 1% 정도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아래 14개, 위에 14개, 28개 치아가 다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28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서 위에 6개, 아니면 아래 6개, 아니면 위아래 12개만 이동을 해가지고 톱니바퀴를 맞추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된 경우에서 부분 교정을 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 안정적인 결과를 얻는지 제가 케이스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부분 교정으로 치료된 증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니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배열된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금니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맞물려야지 치료 후 결과에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는 신미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니 배열의 신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환자의 경우를 디지털 스캔하여서 치료 전과 치료 후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습니다. 앞니 부분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 즉 어금니 쪽을 쳐다보았을 때 역시 양호한 교합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의 내면, 즉 우리 혀가 있는 부분에서 살펴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디지털 모형을 통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의 교합이 치료 전에도 양호하여야 되고,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도 그 양호한 교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앞니의 부분 교정이 추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앞니가 삐뚤다는 이유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니 삐뚤 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위아래 중심선이 맞지 않고, 위아래 앞니가 다물어졌을 때 앞니로 국수를 끊어 먹지 못할 정도로 약간 뜨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해드리는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받으면 우리 이러한 문제점을 한눈에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문제가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캐너의 이제 디지털 셋업을 통해서 보면 치료 후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또 치료 후 결과를 이렇게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면 앞니가 잘 배열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형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게 되면, 치료 전은 앞니 배열이 이렇게 삐뚤은 것만 존재하고 약간 뜨는 게 존재했지만, 치료 후에도 앞니가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지만 앞니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치료 전에 디지털 모형상에서 치아 크기를 갖다 다 측정을 해서 보면, 이 환자는 위의 앞니의 크기가 아래 앞니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치료 후 결과를 예측해서 앞니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하기 전에 위의 앞니가 약간 크기 때문에 위의 치아의 인접면을 한 0.23mm 정도 삭제를 해서 배열을 하게 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치료 결과가 가지런하게 배열된 것도 당연하지만 위아래 앞니가 잘 맞물리면서 앞니로 국수를 끊어 먹을 수 있게끔 잘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면 삭제를 하더라도 이 경우처럼 한 0.23mm 정도로 선택적으로 해야지, 이보다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치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끝난 경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경우는 또 이제 다른 환자의 경우인데, 앞니 뒷면에 부분적으로 교정 치료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서 치료한 경우이고, 부분 교정 장치는 뭐 바깥쪽에 붙이든 안쪽에 붙이든 여러 형태의 부분 교정 장치가 있을 수 있고, 뭐 물론 또 인비잘라인으로 부분 교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분 교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부분 교정을 했을 때 치료 결과가 좋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는 되게 제한적인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다 이제 원한다 그래서 부분 교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치아 인전면 삭제를 갖다가 과도하게 되고, 인전면 삭제는 치아 이제 컨택 포인트당 한 대략 0.23mm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0.5mm 이상 이렇게 과도하게 1mm 이상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다른 치과에서 치료한 경우를 보면. 그래서 그러한 무리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아에 이제 충치가 잘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제 치아가 시려서 부가적인 어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게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치과에서 해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는 말자. 이런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제가 부분 교정을 해도 잘 될 케이스인지 한번 정밀 검사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스캔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요 환자는 부분 교정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 아니면 이제 요 환자는 조금 무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스캔 받으러 갈게요. 그럼 좌측 쪽으로 이동할까요? 네.